당신만 모르는 한국사 19, 6.25 전쟁 편 18위부터 공개합니다. 자, 오늘 시작됐습니다. 사라진 금괴의 행방. 벌써 제목만으로도 귀가 쭉쭉 늘어나죠. 언제나 믿고 보는 전기자의 특종. 6.25 전쟁 속에 사라진 금괴의 행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1950년 6월 27일 6.25 전쟁 발발. 딱 이틀 뒤죠. 정부가 후퇴를 전격 결정함에 따라 한국은행 창고에 있던 금은괴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됐기 때문이죠. 당시 수송해야 될 금은괴는 자그마치 3손 반. 하지만 당시에 가능했던 이동수단인 트럭이 모두 군 물자로 징발되느라 한국은행에서 확보한 차량은 고작 트럭 한 대뿐이었습니다. 곧바로 20여 명의 무장 헌병이 대형 군트럭을 몰고 소공동 한국은행 본관을 찾아 금괴를 실었고요. 수송 트럭은 시든 플라타너스 나뭇가지로 위장을 한 채 수차례 폭격을 피해가며 꼬박 38시간에 걸려 29일 오전 4시 반 최종 목적지인 경남 진해 해군 통제부까지 겨우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미처 다 옮기지 못한 금 200kg과 현금 등이 그만 한국은행을 점거한 북한군 손에 홀라당 넘어가게 됐다는 얘기도 있었지만요. 과거 2006년 국방일보의 회고록을 연재했던 한명수 전 해군 참모총장의 말에 따르면 당시 한국은행에 있던 금괴 89상자를 대피시켰고 이 금괴를 우리 정부가 1955년 IMF 창설 당시 기금 출자금으로 썼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끝날 줄로만 알았던 한국은행의 금의 행방, 2012년 일명 동화사 금괴 사건이 발생한 건데요. 2008년에 탈북한 김모 씨는 북한에서 양아버지로부터 6.25 전쟁 당시 금 40kg을 동화사 대웅전 뒤에 묻어놨다는 말을 들었고 금괴 소유권도 위임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나섰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동화사 대웅전은 보물제 1563호로 지정된 곳으로 문화재청으로부터 발굴 허락은 받았으나 땅 소유주인 동화사와 아직까지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태 그 뒤에 있는 점인지 모르는 거예요. 몰랐던 사실이죠. 그러네요. 한국은행에 네. 있는 금괴를 옮겼다는 게 이게 그냥 경부고속도로 타고 그냥 쭉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아니죠. 정말 막 전쟁터에 막 네. 그냥 총탄 피해가면서 거의 이틀이나 걸려서 내려간 건데 가는 동안 누군가 봤을 거 아니에요? 그 트럭을. 살짝 어떻게 한 상자만 돈독이 올랐구만. 지금 이 저 감동적인 얘기를 하는데 국가의 재난을 얘기하는데 예, 정말 당신들도 못 벌어봐 네. 이렇게 된다. 예, 못 벌어도 국가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놀란 사실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건 정말 완전 기밀 사항인데요. 아, 그래요? 내년 6월에요. 사상 최대의 현금 수송 작전이 또 한 번 펼쳐집니다. 어허. 한국은행이 지은 지 이제 100년 된 지하금고를 개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신권하고 미발행 화폐까지도 하면 무려 10조 원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수송한다고 하는데요. 눈이 또 커졌죠? 조심해야 돼요. 고백 있어요. 아니 이거는 진짜 큰일 나요. 네. 이거는 큰일 나요. 아, 이거요? 내년 6월쯤에 이동한다는 거 괜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분이 들었어요. 보안요원들은 각별히 한석주 씨를 주의해 주시고. 그 날짜쯤에는 제가 녹화를 못 올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아, 수갑을 차고 있다. 자, 시간에 배우지 않는 6.25 전쟁 비하인드, 당신만 모르는 한국사 19, 6.25 전쟁 편 16위. 어떤 기자인가요? 네네. 역시 오늘 바닥을 까네요. 미국의 라이프지가 선정한 세계 100대 영웅에 조지 워싱턴, 링컨 등과 함께 이름을 올린 정권 기본이고요. 6.25 전쟁에서 세운 공을 인정받아 훈장만 7개입니다. 그 일대기가 책으로 출판돼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던 이 어마무시한 영웅의 정체는 사람이 아닌 말입니다. 어이? 따그닥 건너는 그 말 말합니다. 하는 애. 말이 이런 영예를 얻게 된 이유 궁금하시죠? 패더슨 대위와 함께 지금의 판문점 부근 전초 방어 전투에 투입이 되는데요. 길을 딱 한 번만 알려주면 바로 외워가지고 혼자 오고 가며 포탄을 운반하는 것은 기본이요. 1분에 500개의 총알이 쏟아지는 격전지에서 묵묵히 포탄을 옮기는 모습에 감동한 동료 해병들은 reckless, 즉 두려움이 없다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특히 중국군과의 전투가 벌어진 5일 동안 산 정상화 기지를 386회 왕복하며 무려 약 4톤의 탄약을 공급해서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는 진짜 군인이네 군인. 동료 해병들은 목숨과도 같은 방탄조끼를 레클리스에게 양보해주기도 했습니다. 식량이 부족한 전쟁터지만 자신들의 샌드위치, 땅콩버터, 커피, 맥주, 초콜릿을 기꺼이 나눠주기도 했다고 하죠. 맥주는 왜 줬어요? 레클리스는 휴전협정이 체결된 뒤에 패터슨 대위와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야 되는데요. 6.25 전쟁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1957년 미 해병의 하사로 진급하는 영광을 누리게 됐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대단하다 진짜. 네, 정말 고마운 말입니다. 네, 오죽하면 정말. 병사들이 방탄조끼를 네가 입어라. 중요한 역할 하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네.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필요합니다.
네? 내년 왜요? 하필 왜요? 한국은행 지하 금고에 금을 옮길 때 이 말 아직도 한국은행 생각에 아 이분 지금 머릿속에 지금 금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니 짐을 옮기는 잘 옮긴다며. 당시만 모르는 한국사 19 6.25 전쟁편 9위 꼬마 자동차 작전입니다. 아 이거 오상진 몇 번 다녀왔더니 벌써 10위권 안으로 들어왔네. 네. 1951년 1.4.5태 당시 중국군이 서울로 진격해오는 급박한 상황. 꼭 반드시 구조해야 할 인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천여 명의 전쟁 고아들이죠. 그래. 구할 방도가 없어서 속수무책이었던 그때 기적처럼 김포상공에 C-54 수송기 15대가 나타나서 천여 명이 넘는 고아들을 제주도로 무사히 피신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 작전은 일명 꼬마 자동차로 불렸는데요. 자, 이런 큐티한 작전을 실시한 숨은 1등 공신들 바로 미 공군 군모 러셀 블레이스델 중령과 디네스 대령인데요. 특히 디네스 대령은요, 제주도로 전쟁 고아들이 피신은 했지만 고아원에 수용된 인원에 비해 모든 것이 턱없이 부족하자 일본에서 600켤레의 신발을 구입해서 신기기도 했고요. 부대 내에 목로주점을 열어서 주당 수익금으로 500에서 1000달러씩을 고아원에 지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디네스 대령의 아낌없는 고아들에 대한 사랑, 여기에는 놀라운 사연이 숨겨져 있습니다. 디네스는 2차 세계대전 때 실수로 독일 교회 고아원을 폭격을 하고 맙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아이들을 숨지게 해서 죄책감을 느끼던 중 한국의 고아들을 구출해서 자신의 죄를 다소 씻을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1956년 디네스는 자신의 전쟁 스토리를 쓴 책 전송가를 출간했는데요. 그 이듬해 할리우드에서는 영화로까지 제작되게 됩니다. 꼬마 자동차 작전 씬에서는요. 실제 이송된 고아였던 당사자들이 영화를 찍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가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와. 영화에서는 전쟁 고아들이 무용을 하며 아리랑을 부르기도 하고요. 실제 전쟁 고아들 중에 30명가량이 출연한 거죠. 이 영화 거의 다큐멘터리인데요? 네. 야, 이 자료를 제가 구했습니다. 와, 이거 박수 한번 쳐요. 멋진 영화입니다. 예. 아니 이런 게 왜 이렇게 좀 많이 안 알려졌는지 그러게. 궁금하네요. 우리 방송을 통해서 좀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헤스가 이제 새 아들을 뒀는데 한국의 고아 소녀 한 명을 또 입양을 해가지고요. 추가로 조사해 보니까 뭐 전송과 출판과 영화 수익금 전액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또 제주 고아원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예. 당신만 모르는 한국사 19 6.25 전쟁편 8위 공개합니다. 미드필더의 체제가 바뀌고 있네. 네. 전현무 씨로 쌍도 가는 마차네요. 예. 네. 필더 쌍두마차. 전 세계가 쑥대밭이 됐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와 히틀러에 의해서 마티스, 샤갈, 렘브란트 등 유명 작가의 600만 점 이상의 작품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는데요. 이 예술품들을 지키기 위해서 미술 역사학자 조지 스타우트의 주도로 결성된 예술품 전담 부대입니다. 일명 모뉴먼트맨에 대한 실화를 영화로 다뤘죠. 그렇다면 과연 대한민국에도 이런 특수부대가 있었을까요? 6.25 전쟁 당시 결성된 특산물 지킴이, 이른바 3종 회수 특공대입니다. 3종의 3은 숫자 3이 아닙니다. 인삼의 3, 종자의 종. 6.25 전쟁 당시 1951년에 개성에서 충남 부여로 이전한 개성 인삼 전매지청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당시 최고 효자 수출품이었던 인삼, 고려삼의 명맥을 이어갈 우량 인삼 종자의 확보였습니다. 굳이 남한에 있는 인삼 종자를 놔두고 특수부대가 북한으로 건너간 이유, 최고의 인삼 종자는 모두 개성에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군은 북한군이 장악하고 있는 개풍군 망포에 개성 인삼 종자가 다량 보관돼 있다는 정보를 입수, 우리 인삼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건 3종회수 특공대가 탄생하게 됩니다. 전매지청 직원이었던 인삼상인 3명으로 구성된 이 특수부대는요, 강화도를 출발해서 배를 타고 임진강을 거슬러 올라가 망포에 잠입을 시도하게 됩니다. 당시 뒤늦게 인기척을 알아차린 중국군의 총알세례를 뚫고 부여로 돌아온 3종 회수 특공대. 이렇게 인삼을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긴 3종 회수 특공대분들의 목숨 건 희생이 있었기에 우량 품종인 개성 인삼의 명맥을 우리가 지금 잇고 있는 겁니다. 이야. 저는 이렇게 뭐 후퇴할 때 안전하게 가지고 나갔다 이런 얘기일 줄 알았는데 네네. 아예 적의 점령지로 들어가서 그걸 빼온 거잖아요. 왜냐면 그렇죠. 아니 그래 같이 간 세 분도 세계 최고의 인삼을 우리가 맥을 이어야 된다. 요 생각을 하고.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당신만 모르는 한국사 6.25 전쟁편 7위 공개합니다. 자, 바로 두 개의 기사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각국의 군인들과 장병들 사이에 군번도 이름도 없이 전쟁터로 뛰어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평화를 지켜낸 숨겨진 영웅들인데요.
전투의 승부를 결정한다고 할 만큼 중요한 임무, 군필자들은 다 한다는 보급이죠. 그러나 1950년대 한국은 포장되지 않은 도로와 산악지대뿐 군수 물자를 운반하는 데 최악의 지형이었는데요. 징집과 모집을 통해 차출된 한국 민간인들은 식량, 탄약, 무기를 전쟁이 진행 중인 산꼭대기까지 전달하는 임무를 맡았는데요. 전쟁터에서 총은 안 챙겨도 이것은 꼭 챙겼다는 A특공대의 비밀, 바로 지게입니다. 아, 그게 A특공대예요? 자, 지게 모양이 알파벳 A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A특공대. 자, 이 A특공대는 지게를 이용해 군수 물자뿐만 아니라 전쟁 중에 전사한 군인이나 부상당한 사람까지 옮기며 최전방의 운송부대로 활약을 했습니다. 암암리에 움직이며 평화를 지켜낸 숨겨진 영웅이 또 있는데요. 북한 적진에서 미국 CIA를 능가하는 한미합동 첩보 임무를 수행했던 6006 부대, 일명 네코 부대입니다. 팀의 별칭이 네코가 된 이유는요. 팀의 부대장인 도널스 니콜스의 약칭 닉을 네코로 잘못 이해해서라죠. 자, 이들은 미국 극동공군 소속으로 북한의 기밀 정보를 빼오는 역할을 맡았는데요. 북한 전력의 핵심이었던 T-34 탱크와 미그 15 전투기로 인해 우리 군이 고전을 면치 못할 당시 탱크 장갑판 해체와 기밀 문서는 물론이고 미그 15기 엔진과 통신 관련 핵심 부품을 빼내는 성과를 올리면서 우와. 전쟁을 유리하게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대단하네. 아, 이런 특수부대 소식 굉장히 새롭고 그리고 A특공대 진짜 좀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 지게라는 게 한국 특유의 운송 수단이잖아요. 그렇죠. 산 위로 포탄, 총알 뭐 날라야 될 거 아니야? 밥도 날라야 되고. 그래서 마음 아픈 게 이렇게 전사자, 부상자 이런 분들도 이분이 직접 날랐다고 하니까. 당신만 모르는 한국 사실.